먹고 마시는 것으로 병이 생긴다. 먹는 것으로 생기는 질병은 부적합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 및 영양 불균형 때문에 생기며 마시는 것으로 생기는 질병은 운동 부족과 환경 오염 때문이다. 사람의 체질은 제각기 다르다. 크게 구분하면 소모성 체질, 비만성 체질, 특이 체질로 분류할 수 있다. 소모성 체질이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고 소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비만형 체질에 속한다. 반면에 특이 체질은 특수한 경우로 어떤 물질이나 기후 온도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의 병증을 가진 체질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왜 체질이 제각기 다른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타고난 유전형질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마련이지만 유전자는 같아도 그 유전의 형질이 다르다. 한의학에서 병증의 상태를 한열대소로 구분할 때 한열대소가 갖는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으로 얻게 되는 분명한 차이로서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3월 봄에 잉태하여 이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8월 무더운 여름에 잉태하여 이듬해 6월에 태어난 아이가 체질적으로 같을 수 없고 태교의 방법과 환경 등 그 정도에 따라 성질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유전체라도 생김새가 다르듯 모두 동일하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필요한 물질을 추출하고 흡입하고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필요로 하는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순환 과정에 신진대사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체질과 비만은 동질적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살이라고 부르는 비만은 사실상 살이 아니라 지방, 즉 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비계가 원인이다.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포가 요구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포가 요구하는 많은 필수 요소들 중에 비만과 관련한 성분이 바로 포화지방이다. 인체에 존재하는 지방은 크게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로 구분된다. 불포화지방산은 저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기발성이 강한 특징이 있고 인체에 축적이 되지 않으며 인체의 기초대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로서 쓰이고 비축되지 않는 관계로 항시 부족함을 느낀다.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저온에서 물렁한 고체 상태로 피하, 조직에 비축이 되어 있다가 강한 운동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불포화지방산을 대신하여 소진하게 된다. 이것이 겨울 잠을 자는 동물과 겨울 잠을 자지 않는 동물의 차이점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포화지방산을 신진기초대사 에너지로 직접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직접 포화지방산을 신진기초대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과도하게 축적된 포화지방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 활동이 따라야 한다. 물론 먹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인들처럼 소모성 특이 체질로 직접 포화지방산을 신체 기초대사 에너지로 소모하는 체질도 있다. 만약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체질의 특징을 설명해보면 소모성 체질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공회전 속도가 높은 차량에 비유할 수 있고 비만성 체질은 에너지 소모량이 낮고 공회전 속도가 낮은 차량에 비유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먹고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한다.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불을 붙이려면 기름도 있어야 하고 화력의 정도에 맞게 적당한 산소 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끔 사람들이 기력이 쇠진하여 숨 쉴 기운조차 없다고 말할 때가 있다. 이것은 불포화지방산의 고갈로 인한 탓이거나 또는 신진기초대사 기능이 떨어진 탓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모형 체질은 계절이나 기후 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몸은 왜소하고 날렵하며 초여름,
더위나 초겨울 추위를 빨리 타지만 본 계절이 되면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고 즐기는 편이다. 반대로 비만형 체질은 몸집이 크고 계절 변화에 둔하다 하지만 본 계절이 되면 더위나 추위를 심하게 타며 고통을 겪는다. 이 이유를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온도 변화에 따른 기압차로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이것은 흙과 돌멩이 같은 매질을 가진 물질은 쉽게 달구어지고 쉽게 식는 반면에 물과 같은 매질을 가진 물질은 더디게 끓고 더디게 식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으로 인해 비대해 진 인체는 비대해 진 몸체만큼 더 많은 수분량도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온도 변화에 대체로 둔하고 반대로 여인 사람은 지방이 없는 만큼 수분량도 적어 몸체도 그만큼 더 왜소하여 온도 변화에도 더 빨리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사람은 잡식성으로 채소만 고집하거나 고기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먹은 것만큼 소진하고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영양 부족으로 에너지를 채워달라는 인체의 신호다. 간혹 의사들 중에 설사를 건강에 좋은 현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인체의 자정 능력으로 원인물의 흡수를 막고 배출을 도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수분 흡수가 안 되면 탈수와 더불어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설사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사멸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만드는 것이지 병원균을 직접 사멸하거나 숙변을 강제로 내보내는 일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산소와 물이다. 공기 중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9%, 21%, 가장 쾌적한 농도는 20%, 21% 사이로 산소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활성산소란 정상산소 주위에는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두 개의 전자 중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린 불안정한 산소로 주위의 정상산소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합성하려는 산화 반응의 성질 때문에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원인이 된다.